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코로나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은데 뭐 7월 말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 모임을 시작을 하고 했을 때 되게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뭐 지금 휴가철인데 차는 많이 막히고 막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기분 좀 내려고 좀 이렇게 좀 여름 느낌 내려고 했는데 화질이 좀 안 좋네요. 화질이. 그래서 좀 여름 느낌 좀 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개념을 잡는다라는 약간 제목으로만 따지면 약간 오만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표현을 하기가 좀 그래도 조금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 이게 좀 시작하는 입장, 프랜차이즈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약간의 Q&A식으로 일단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되는 데까지 그냥 얘기하고 말라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개념 잡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있네요. 네. 본 내용은 저희 경험으로 바탕으로 져가지고 좀 뭐가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저 유영곤이고요. PSP F&D 본부장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PSP F&D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뭐 송파에 있고요. 직원이 약 30명 정도. 작년에 한 90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매장이 약 400호점 정도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옆에 인증서 같은 거 막 써놨는데 뭐 조금 이제 인증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올해 이익공유형 사업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경성주막이라는 브랜드, 크라운오프라는 브랜드 이게 주력이고요. 지금 금복주류라는 브랜드가 약 2달 전에 런칭을 해가지고 지금 가맹점 1호점, 2호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샐러드 상점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내일 오픈합니다. 1호점이 지금 내일 오픈을 해가지고 예전에 커피를 하다가 커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2, 30 팔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쳐 하고서 한 3개월 놀리다가 그러니까 이 모임을 시작할 때 커피를 오픈을 했는데 안 돼서 때려치고 지금 다시 재오픈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뜻이 깊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계신 멤버와도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인사롱이라는 브랜드 지금 하고 있고 밑에는 이제 좀 얘네들은 조금 이제 힘든 아이들 좀 브랜드가 좀 힘든 아이들이라 좀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양꼬치 브랜드, 이제 좀 포차 브랜드, 그리고 고기 브랜드, 그리고 아이스크림 브랜드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창업 시장의 현재 이 중간에 뭐 있는데 없으면 모르겠다. 자, 창업 시장의 현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굉장히 정부 지원 사업에 초점이 많이 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투자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좀 거시적인 형태의 주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서 뭐 맥도날드라든지 스타벅스 얘기를 한다라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는 논문이라든지 주제가 다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건데 뭐 이용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좋은 자료니까 좋은 내용인데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 활용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정부 지원으로 좀 생태가 많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한 지가 벌써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강의가 제가 교도소에서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교도소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가서 창업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 갔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딱 가서 이제 강의를 하려는데 저는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그 죄수복 입으신 분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도관분이 있는데 전 교도관분이 여기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야, 이 사람들이 볼펜을 들고 날 찌르러 오면은 저 사람이 날 보호를 못 해줄 것 같은데 괜히 혼자 되게 겁이 먹어가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거기다가 그 강의가 또 좀 상권 강의였어요.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저 또 말하는 패턴이 있다 보니까 또 막 말하다가 이제 부동산의 꽃 이제 대두리 이제 업브리핑이라고 하죠. 이제 권리금 장난하는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건 사기다. 예, 사기를 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죄수복 입으신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교도소가 이제 영월 교도소가 있고 원주 교도소 이렇게 있는데 영월은 이제 지식범들이 가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다 사기범들이 있는 곳이에요. 저 혼자 괜히 물론 이 사람들은 생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모르지만 저 혼자 진짜 이게 그 식은땀이 흐르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를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 강의가 많이 끊기고 이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도 강의료를 보면은 다 정부에서 지원 나온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주재하는 모든 것들도 다 정부 지원으로 베이스였고 강사료라든지 모든 게 다 그런 베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이런 창업 생태계가 늘어나는 건 되게 좋은데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현업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좀 학문전 접근력 얘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예. 창업은 생존 경쟁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자, 프랜차이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프랜차이즈의 목적. 저는 돈이라고 봅니다. 예, 돈. 돈, 명예. 명예도 어떤 돈의 일부이고 꿈도 어쨌든 돈의 일부입니다. 우린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현실은 돈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90억 매출을 했는데 사실 이게 방송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좀 자료가 좀 달랐는데 괜히 남들 볼까봐 좀 자료도 바꾼 것도 있고 좀 말이 조심스러워서 그냥 어중뛰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프랜차이즈가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회계사 세무사들 다 놀라요.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가 성장을 하고 나면은 이거는 어느 업종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오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들 꿈을 갖고 뛰어드는 건데 정말 이게 힘듭니다. 안에서는. 왜? 욕먹는 일이고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여지는 일이고 또 돈을 그렇게 번다라는 것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래서 짧고 굵게 갈래 가늘고 길게 갈래 이런 것들도 막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는 짧고 굵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프랜차이즈가 오래 가면 좋은 걸 못 봅니다. 절대로. 그래서 보통 1브랜드가 성공을 하고 2브랜드는 보통 잘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그죠? 3브랜드 안 되고 그러면서 쭉 늘어집니다. 일이. 그러면 본사는 계속 살아있어요. 하지만 수익 구조는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직원 한 5명 이하로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물류 수익 구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자 본인은 좋을 수 있어요. 어차피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이 브랜드로서의 가치는 홀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식을 이렇게 하죠. 야, 되게 오래됐고 되게 멋진 브랜드다. 오래된 브랜드, 장수 브랜드다. 라고 하지만 현업에서는 브랜드가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큰 돈을 단기간에 수익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곡간이 차야 이 찬 곡간으로 가맹점에도 베풀고 사회에도 베풀고 또 다른 브랜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계속 뭔가 반복되는 생명주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같은 얘기예요. 짧고 굵게 가는 게 길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짧고 굵게 가는 게 가늘고 길게 가는 어떤 거거든요. 시작은 항상 좀 타이트하고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개념은 하향평준화입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절대라는 단어가 너무 세네요. 예, 좋은 집, 맛있는 집은 프랜차이즈 하기 힘듭니다. 왜? 프랜차이즈는 복제잖아요. 똑같은 것들을 복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 맛이 나야 되고 그 분위기가 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향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경리단길이든 무슨 아무리 제잘난 곳이라도 그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프랜차이즈는 쉽고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가격이면 가격, 컨셉이면 컨셉, 어떤 아이템이면 아이템. 무조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 김밥 천국 이런 거 쉽지 않죠. 그럼 전국에 김밥 천국이 1000개가 넘지 않냐 하면은 그럼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죠? 순댓국. 순댓국도 전국에 엄청 많죠. 근데 그것도 그 내면에서는 프랜차이즈 구조는 아니었어요. 그 영업 전개가.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한 점을 놓고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무조건 욕 먹습니다. 그냥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멘탈적으로 내가 욕 먹기 싫으면 사실 이 업종이 굉장히 힘든 업종입니다. 이 업종은
처음에 너무 좋아요. 기분 좋아요. 누가 사장님 저 좀 하나 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좋죠. 사장님 저도 잘해드릴게요. 너무나 좋아요. 해피해요. 근데 딱 계약서 쓰는 다음 날부터 이제 짜증이 나요. 사장님 뭐 좀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인테리어가 이상해요. 뭐가 안 돼요? 사장님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이게 단가요? 다 계속 뭔가 불만이 쌓여갑니다.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럼 나는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이랑 좋은데 이 사람에게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되게 좀 이율배반적인 거죠. 이 사람의 돈을 내가 취해야지 내가 이득을 취하는데 이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이 사람을 잘 되게 하려면 내가 가맹비를 깎아주고 뭘 깎아주고 좀 싸게 해주는 게 잘하는 건가? 이상해지는 거죠, 상황이. 근데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무조건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손님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점주를 만족시켜줘야 되고 손님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이제 웃겨요. 저희도 이제 저희는 땡잡았다라는 예전에 100원짜리 소주를 100원에 파는 브랜드부터 경성주막도 좀 저가형, 지금 크라운호프도 저가형이죠. 점주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가격 올려달라 그래요. 못 살겠다고. 마진이 너무 박하다고. 그럼 가격 올리면 손님들이 떨어지잖아요. 가격을 안 올리면 점주들이 죽는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가격 올릴까요? 이제 컨셉이 돼야죠. 컨셉이. 그래서 저희는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틀어집니다. 순리가 있어요. 예. 어차피 저희를 욕을 해요. 이 사람은. 무조건 욕을 해요. 막 뭐라고 해서 가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닌 요만한 꼬투리인데 그거를 사방팔방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게 해결되니까. 예를 들어 꼬투리 잡고 저희한테 뭘 요구를 해요. 좀 과한 요구를. 그럼 저희가 해줄까요? 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 브랜드의 원동력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술을 파는 곳은 미성년이라는 좀 큰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하다가 미성년 꽂아가지고 영업정지 당해버리면 피해가 정말 큽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내놓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에서는 굉장히 의리해요. 점주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표면적으로는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사실 하는 거라고 봐요. 저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수익 구조가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게임입니다.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개설하는 개설 수익비가 있고요. 물류로 돌리는 물류, 그다음에 이제 로열티가 있습니다. 근데 로열티와 물류는 이제 운영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고요. 개설하고 물류라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프랜차이즈는 개설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당장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거지. 지금 매장 하나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물류 집까지 이렇게 써봐야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한 돈백 들어온 것도 힘들어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개설해서 2, 3천 버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개설 수익을 잘 잡아놔야 돼요. 근데 초창기에는 개설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매장 하나 있고 두 개 있는데 가맹비 다 받겠다 그러면 누가 해요? 점주도 내가 니네들 걸 해주는 거야 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점주가.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싸게 해도 문제고 비싸게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관계를 맺어요. 박람회 나가시면 다 공짜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자 공짜로 했어. 예. 그럼 나는 본사 입장에서는 잘해준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옷 벗고 다 벗고 해줬어. 그냥 모든 걸 실비로 해줬어. 정말 사장님 잘 되시라고 해주는 겁니다 하고 했어. 그 이 사람이 나 욕 안 했냐고요. 어차피 또 틀어져요. 어차피 또 욕해요. 어차피 또 바라는 게 달라요. 그럼 이제 더 틀어져요. 왜? 나도 마음 썼거든. 나도 해준다는 거 다 해주고 아무것도 안 받고 정말 다 해주고 다 해줬는데 끝이 없어. 그럼 차라리 가맹비라도 한 500 받아놨으면 그걸로 인테리어 하자면 그걸로 좀 처리 좀 해주고 마케팅도 좀 해주고 뭐도 좀 보내주고 그러면 이게 되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데 오히려 돈을 안 받고서 그러니까 마음은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야. 서로 오해만 쌓이고. 그럼 이런 점주를 만났는데 다음 호점이 나가겠냐고요. 속도가 붙겠냐고요. 힘든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수익 구조에 대한 기준. 설계를 할 때 이제 개설 수익 구조하고 이제 물류 수익 구조를 어떻게 잡 거냐. 예. 속도는 무조건 빨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쭉쭉 설명을 드릴게요. 예. 프랜차이즈가 욕을 먹는 기준은 매출입니다.
그리고 그냥 먹습니다. 이게 본사 입장에서 그래요. 점주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들면은 점주의 얘기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본사의 말도 다 맞는 말이죠. 서로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입장이 다른 관계예요. 점주와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점주를 내가 매개 살린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 사람 위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매장 한 하나, 두 개, 세 개, 한 10개까지는 괜찮아요. 내 바운다리 안에서 충분히 통제가 돼요. 근데 이게 5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관리를 해요? 100명을 매일같이 전화 올 때마다 예 사장님 갈게요 하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전에 맨날 갔단 말이야. 왜?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좋잖아요. 맨날 아니 그럼 사장님 갈게요 하고 가서 알고 보고 막 인사하고 막 웃고 떠들고 너무 좋죠.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걸 못해요. 그럼 점주는 또 그래. 아 돈 벌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예, 다 패턴이 그렇습니다. 예. 자, 멘탈이 중요합니다. 점주의 인생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 경성주막은 보통 평균 창업 비용이 점포비까지 해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크라운오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중에서 한 2억, 3억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포형 창업이다 보니까 보통의 점포형 창업은 다 비슷할 거예요. 예. 그러면 대부분 이 정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99.9% 인생 걸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업이 그렇잖아요. 창업이란 건 인생을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큰 결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책임져야죠. 우리 본사는 당연히. 그죠? 맞습니다.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다른 거죠. 멘탈하고는. 왜? 내가 하면 다 안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퍼센테이지 문제고 확률의 문제고 점주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하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책임진다라는 거는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인생을 망치고도 잠을 잘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오늘 우연치 않게 제가 한 6년 전에 창업을 시켜드린 분이 전화 통화가 됐어요. 저랑 갑자기 왔는데 받았는데 그 사람이더라고요. 뭐 알면 안 받았을 텐데 예, 모르는 번호라서 받아서 근데 웃긴 거는 재밌어요. 결국 그 사람은 장사 안 돼서 접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해요. 당연히 미안하죠. 안 미안하면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선은 그어요. 미안한 건 미안한 거지만 아무튼 나는 최선을 다했고 죄송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케이 알았다. 어쨌든 나도 선택한 게 있으니 이 정도에서 깔끔하게 헤어지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도 먹고 살고 이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도 뭐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부여잡고 가면 너무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죠. 맨날 밤마다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지금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때 망할 당시에는 저는 잠 못 잤죠. 사실. 맨날 전화 받고 그랬죠. 예.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게 뒷장이 있지만 사기가 있어요. 사기를 치잖아요, 우리가. 프랜차이즈업은 그냥 사기입니다. 그냥 사기예요. 사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기라는 거를 어떻게 연출을 할 거냐예요. 어떻게 연출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누군가가 몇 억을 투자하는 거를 우리는 영업을 하고 설계를 해주고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말은 사기 이렇게 하지만 이 그 속에 있는 뜻이 굉장히 좀 무겁긴 합니다. 그래서 사기가 되면 안 돼요.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사장님, 제가 당신 인생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 거 하시면요. 차 바꾸실 수 있어요. 집 사셔야죠. 사장님, 여기 잘 되는 거 보세요. 사장님도 하시면 되죠. 아이, 일주일도 안 되고 다 배워요. 오픈하면 무조건 대박이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맺어진 인연은 무조건 틀어져요. 이렇게 맺어진 인연은 잘 돼야 본전이죠. 이 사람이 잘 돼야 본전인 거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모든 마음을 담아 모든 선택과 책임은 점주에게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아니라요. 대화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이게 돼야 됩니다. 실제 저희도 그렇고 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점주가 본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지금 경성주막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좀 빠졌는데 한참 잘 나갈 때 10개 정도 매장이 1억을 다 넘어갔어요. 1억 넘게 파는 매장이 월 10개 이상이 됐고 현재 크라운오프 최고 매출하는 게 제가 1억 8천 정도 하고 있어요. 부평에서. 그러면은 뭐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지간한 본사보다 돈 사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2매장, 3매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잘났어요. 저희보다. 더 뛰어났을 거예요. 하는 업이 달라서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을 감히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감히 어떻게 핸들링을 하겠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세워서 선은 그어야 돼요. 마음이 가는 것과 이 기준이 있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서라든지 최종 어떤 도장을 찍을 때의 대화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드릴게요라고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나 오픈이 되어 있고 창업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거니까 하지 말라 그러겠죠. 진짜 하지 않을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게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멘트, 영업에 대한 흐름들이. 너무 제가 말 막 하나요? 아니죠? 예. 자,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없는 건 없어요. 세상에 없는 건 절대 없기 때문에 아이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시장 분석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예요. 뭘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벤치마킹을 가봤냐? 벤치마킹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조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없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현실화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벤치마킹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제 미투 브랜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미투 브랜드 뭐시기. 미투는 미투고 미투가 아니게끔 하면 되죠. 근데 세상에 삼겹살집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부스집이 얼마나 많고 미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편의점도 몇 개인데. 사실 그런 거에 구애받으면 안 돼요. 그냥 일단 해야 돼요. 돈을 벌면 돼요. 악의적이거나 무언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수치를 해가지고 정말 나쁘게 하는 건 잘못됐겠죠. 그건 잘못됐지만 어떤 내가 기회를 포착을 하고 차별점을 포착을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벤치마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브랜딩을 할 때 무조건 벤치마킹이에요. 좀 뭐랄까 기밀까지는 아닌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브랜딩 어떻게 해야지? 브랜딩 되게 어렵다 생각을 하잖아요. 어렵죠. 브랜딩이라는 게 어렵죠. 근데 브랜딩을 벤치마킹으로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메뉴. 야, 저희 거랑 똑같이. 인테리어. 저거랑 똑같이. 저거랑 똑같이. 하여. 근데 똑같이 될까요, 결과물이? 안 나와요. 달라져요. 어차피 달라져요. 정말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달라져요. 그래 이렇게 해서 잘 될까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벤치마킹, 무언가를 베끼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시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벤치마킹으로 시작을 해야 아이템을 잡아가고 컨셉을 잡아가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세상에 없는 걸 만들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현실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시작은 그러니까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슈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보통 내가 어떤 매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매장이 너무 잘 되니까 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고 그거를 이제 구조 짜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기획형이죠. 좀 기획적으로 프랜차이즈 구조를 짜가지고 브랜딩을 한번 짜보자. 그래서 주위에 좀 뭐 안 되는 매장이나 어떤 좀 잘 되는 매장이 있으면은 인큐베이팅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짜게 됩니다.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화를 시키면은 변화를 줘요. 근데 이 변화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꽤 많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도 어떤 식으로 풀 거냐에 따라 정말 내용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 같은 경우도 영업 대행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영업 대행사가 많죠. 영업 대행을 주는 경우도 많고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통상 영업을 직접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구조예요. 이 구조가. 예, 당연하죠. 뭐 차 한 대에 몇 천만 원짜리 파는 것도 엄청나 힘든 일인데 우리 몇 억짜리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겠냐고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전문 영업자를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업 구조는 수당제가 굉장히 많아요. 또 굉장히 큰 금액을 줘야 돼요. 예, 뭐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 천을 줘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쉽냐고요. 그럼 보통 처음엔 이래요. 야, 가서 계약서 해오면 내가 500만 원 줄게 이래요.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왜? 500 갖고 뭘 해요? 영업하는 사람이. 기름값도 안 나오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한 1000만 원 수준이 가야 돼요. 월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구조가 가져야지 이런 영업 대행사를 쓸 수 있어요. 그 힘들죠. 왜? 나는 이제 시작하는 입장인데 가맹비도 받기도 어렵고 공사도 뭐 공사비도 못 받겠어요. 그래서 오픈 마진이 별로 높지 않은데 영업 수당을 줘야 돼. 구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해야 돼. 근데 내가 직접 하자니 너무 어렵죠. 네, 뭐 메이드 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가 보통 한 10개, 20개에서 다 멈춥니다. 보통. 왜? 어쨌든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보는 시각과 상권, 자리 이런 입지하고 내가 아무리 장사를 해봤어도 장사하는 입장과 창업을 하는 입장은 달라요. 장사 10년 했어도 창업을 한 번밖에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죠? 상권 몰라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꽂다가 매출이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안 되는 데도 있고 하면서 꺾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을 잃고 본전 매출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 일을 보고 나서는 얻은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조를 잘 짜야 돼요. 구조를. 예. 그리고 요 이탈 방지. 요거는 이제 배부른 얘기죠.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왔는데 이제 매장에서 사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주는 물품을 써야 되는데 남의 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본사 마진이 줄겠죠. 근데 이거는 본사 마진이 주는 구조보다는 맛이 바뀝니다. 그래서 매출이 떨어져요. 레시피를 안 지키면 당연히 맛이 떨어지겠죠. 기준이 바뀌니까. 이런 걸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 수익 구조 설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른 어떤 브랜드를 할 때 매장이 2개였어요. 예. 처음부터 그냥 가맹비 교육비 800만 원 무조건 받았어요. 아니면 하지 마 했어요. 예. 그 지방이었거든요. 이제 원주에 있을 때인데 서울 나오진 않았어요. 원주로 와. 원주로 와야 상담이 가능하고요. 가맹비 교육비 할인 없습니다. 오세요. 근데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는 안 오겠죠. 근데 와요. 온 사람 무조건 해요. 왜? 하려고 온 거잖아요. 아니지만 않으면 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왜 여기까지 오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성공률이 50% 넘습니다. 계약률이. 온 사람들. 예. 근데 되게 특이한 경우죠. 근데 그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게 자신감인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물료 200만 원 지원해 드릴게요. 제가 뭐 지원해 드릴게요. 뭐 사실 그 사람 주머니로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 어떤 내공이 되고 기술이 되고 예, 영업의 그 실력이 되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뭐 트렌드적인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고요. 세상에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좀 제가 망상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휴가는 회사에서 왜 에어컨 잘 나오고 밥 공짜고 예. 그래서 일하는 거를 조금 나름대로 감히 일하는 걸 좀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망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항상 보는 게 이제 키프리스 그 특허 좀 검색 많이 하고 네이버나 이런 거 많이 검색합니다. 그 안은 다 드릴게요. 예. 다 저희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하고 찾으면 다 있어요. 없으면 망한 거예요. 과거 데이터에 다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야 기가 막히다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가 막힌 건 안 돼요. 삼겹살이 제일 나아요. 장사는 예를 들면 그죠? 근데 무슨 내가 어떤 특수 부위를 만들어가지고 막 해야지 해봐야 힘만 들어요. 그죠? 뭐 최근에는 특수 부위 전문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유통 구조에서 따라오는 그런 베이스적인 거고 그냥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이제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봤냐면은 그냥 일단 돈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나요? 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 구석 조금만 데다가 차린 다음에 마케팅을 해서 끌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쟤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런 컨설팅은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왜? 담보를 못해요. 약속을 못해요. 잘해드리겠다는 말을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잘되게 해드리겠다는.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데다 차려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거를 마케팅까지 붙여가지고 맛도 있어야 되고 장사의 기본적인 그 매장 베이스가 잘 되면서 마케팅도 잘 돼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을 성공을 해도 매장이 좀 별로고 맛이 별로면 안 될 거고요. 맛이 아무리 있어도 마케팅이 실패하면 안 돼요. 그냥 한 가지 싸움을 하면 될 것을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힘들죠. 예. 그래서 한 가지 싸움을 간단하게 해야죠. 간단한 싸움으로 만들어야죠.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예. 보편적으로 가야 돼요. 되게 잘 되는 가게가 있으면 그 옆에다 붙여서 하는 거예요. 이 가게가 잘 되니까 나도 잘 돼야지. 저희 크라운오프 아시는 분들은 역전할머니 맥주를 아실 겁니다. 저희가 역전할머니 맥주가 익산에서 1호점이 있습니다. 익산에. 그 옆에다 저희 크라운을 붙였어요. 바로 옆에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졌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와요. 사람들이 다 익산까지 가가지고 이겼냐 졌냐 누가 봐요. 동일선상이라는, 저희는 동일선상에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본점지에서 우리는 운영하고 있다라는 어떤 마케팅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기준들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들어가면은 경쟁사가 보이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부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포착을 해서 붙어줘야 돼요. 무슨 10년대 이런 맛집 옆에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알겠어요. 다른 얘기고. 경리단길 이런 데 붙이는 게 아니라 비교적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상품과 입지부터 안정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가락동에 있고 가락동에 저희 매장이 2개, 샐러드 상점까지 이제 3개가 됩니다. 직영점이. 그래서 크라운오프, 금복주류, 이제 샐러드 상점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직영점은 총 저희가 지금 7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때 보통 평균 권리금, 이제 가락동에 하는 권리금들이 다 1억 넘는 점포로 다 들어갔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좀 매출은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에는 권리금만 4억 정도 주는 자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만 6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야, 쟤네 돈 많네, 돈지랄한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다만 저희는 저희 업종 특성을 잘 알고 있죠. 주류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의 퍼포먼스, 출점할 수 있는 출점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죠. 과감하게. 근데 사실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예, 근데 하여튼 이것도 이 얘기가 아니라 좀 미련하지 않게 일반적으로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쇼부가 필요합니다. 빠른 쇼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내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속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영업 설계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보통 우리가 영업을 설계를 할 때는 수익 구조를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으시죠? 돈 얘기. 예. 가맹비 교육비 이렇게 본사에서 입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입금받는 공식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주방, 의탁자, 공사에 관련된 비용이 있습니다. 예, 보통 개설 비용은 이렇게 2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개설 비용으로 얼마 정도씩 하나 하는데 벌까요? 라는 게 있겠죠. 다 달라요.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통상 한 3천은 남겨야 적정하게 남긴다라고 저는 봅니다. 3천 정도는 남겨야. 근데 평수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한 3천 정도는 남겨야 좀 적절하게 본사 개설 수익 구조가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크라운오프 같은 경우가 지금 월에 한 20개 정도 지금 오픈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속도를 가져간다 그러면 사실 개설 수익을 좀 낮춰도 상관은 없어요. 조금 낮춰도. 근데 저희는 조금 운이 좋아가지고 좀 속도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한 2천에서 한 3천, 2천은 조금 박해요. 예, 한 3천 정도는 잡아줘야지 개설 수익이 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개설 수익을 가지고 영업자 인건비를 줘야 되고, 또 개설 관련된 어떤 뭐 오픈 초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개설 수익이 2, 3천이면 되게 많다라고 보는데요. 초창기에 이제 보자고요. 일단 물류 수익이 따로 없다라고 봤을 때 3천 받아서 쓸 게 없습니다, 사실. 일단 바이저 한 명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격리도 한 명 정도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두 사람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요. 나도 일을 해야 되니까 내 품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매장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은 AS 같은 걸 우리가 또 해줘야 돼요. 사실 3천 벌었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 그냥 그 업체랑 하세요 하면 그건 이제 나쁜 사람이죠. 받은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부는 매장을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남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남거나 1,000에서 한 2천 정도 남을 거예요. 근데 한 달에 이거 몇 개 오픈하겠어요? 사실 한 달에 하나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하나 하면 초창기니까 한 2달에 하나, 3달에 하나 할 거예요. 그러면 2달에 하나, 3달에 하나 한 1,000만 원 얼마 벌자고 사람 뽑아놓고 구조 짜놓고 마케팅하고 뭐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쉽지 않은 거예요. 미래를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짜증나요. 물류 보내줘야 돼요. 가맹점에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저 주문 못했는데 그거 좀 주문하면 안 돼,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1인 뒤지다거리 해야 돼요. 선생님 뭐가 안 돼요? 뒤지다거리 해야 돼요. 절대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제 잘 나가면 그때 이게 이제 한 달에 몇십 개씩 하면 이제 그건 엄청 큰 돈이 되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높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충분히 높게. 자, 명분이 중요합니다. 명분이 뭐냐면 항상 우리는 계약을 할 때 빠져나갈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의 인생을 걸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거 아니라면은 항상 그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항상 자세하고 꼼꼼하게 써야 되고요. 줄 거는 확실하게 줘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내가 뭘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고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같은 건 이제 영업할 때 얘기죠. 성공 사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호점을 오픈을 해서 2호점, 3호점 가는 경우에는 2가지 정도로 컨셉을 잡아요. 하나는 무조건 매출로 갑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높여가지고 그걸 보고 창업하게끔 만듭니다. 보통 대부분 이래요. 보통 잘 되는 매장을 갖고 프랜차이즈를 하기 때문에 보통 매출 퍼포먼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어떤 컨셉과 안정성, 노하우를 가지고 갑니다. 이제 아이템이죠. 어떤 아이템들이 굉장히 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야. 1억, 2억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한 2천, 3천만 팔아도 굉장히 이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업계가 이제 커피 업종들, 커피류, 비주류 업종들이 임팩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오히려 높은 매출 싫어해요. 사람 많이 써야 된다고, 바쁘다고. 그냥 딱 적당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이 컨셉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 비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비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창업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3천 남기려면 이 사람한테 3천을 더 받아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천을 더 달라는 건데 이게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게 차 한 대인데. 그럼 어떻게 짤 거냐 이거죠. 통상 가맹비는 한 300에서 500 정도, 교육비는 보통 300 받더라고요. 통상. 뭐 가감이 있겠죠. 그래서 가맹비, 교육비, 뭐 오픈초도 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보통 맞춰요. 여기서 1,000만 원 정도 본사 수익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이런 데서 이제 평당 뭐 15 남기는 데 있고 20 남기는 데 있고 30 남기는 데 있고 이래요. 시간이 제가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요건 좀 재밌으니까 요거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돈 얘기니까. 인테리어가 평당 계산하는 것들 다들 뭐 들어보셨죠? 아시죠? 이 평당 계산을 왜 하냐? 라는 혹시 그 궁금함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이 평당 계산법만큼 바보 같은 계산법이 없습니다. 정말 멍청한 계산이에요.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면 이게 한 5평, 4평 나오겠죠. 한 평, 2평, 3평, 4평 있다 치면은
여기 평 공사비하고 여기 평 공사비가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벽이 있는데 여기는 벽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벽도 없어요. 그죠? 이게 무슨 평당 공사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어떻게 평으로 공사비를 퉁쳐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본사의 수익 구조를 그 안에 집어넣기 위한 말장난입니다. 예. 그냥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20평을 우리가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그럼 평당 100만 원이 드는 거죠. 그냥 2천만 원 든다고 하면 돼요. 그냥 2천만 원 듭니다 하면 되는데 평당 100이에요라고 굳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당 100이 뭐가 중요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주방 공사 안 하실 거죠? 그러면 3평, 주방 3평 날리고 그 17평 곱하기 100만 원에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주방 공사를 안 하시니까 타일 공사에서 품이 빠지고 뭐가 빠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가 되게 쉬워져요. 너무나 쉬워요. 창업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견적서 싹 갖다 놓고서 뭐 품, 당 이렇게 해서 하질 않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질 않아요. 이게 좋게 말하면 스킬인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본사 위주의 브리핑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평당 약 150 정도 받고요. 감리비는 이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저희도 뭐 본사 마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업할 때 점주님 이 평당 150 안에는 저희 본사 마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꼭 항상 고지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거 갖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구나라고 다들 넘어가지. 본사가 돈 벌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 이제 좀 깎아달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주방 공사를 안 해도 되거나 뭐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서 평을 빼요. 3평 빠지네요. 4평 빠지는 게 빼고 계산을 해요. 150 곱하기 평수를 그냥 해서 이걸로 그냥 해요. 예. 계산 되게 쉽죠.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계산이. 근데 이게 진짜 공사 견적서랑 같을까라고 보면은 이게 안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4, 50평짜리 공사는 엄청 많이 남아요. 근데 한 10몇 평 공사는 까져요. 누가 까져요? 인테리어 업체가 까져요. 그쵸? 왜? 평당으로 그냥 후려버렸으니까 10평짜리 공사나 뭐나 다 똑같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됐잖아요. 원래 작은 평수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인테리어랑 쇼부가 다요. 야, 그냥 해줘. 큰 것도 있잖아. 쇼부를 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인테리어를 쓰셔야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를 쓰지 않으시면 감리비는 별도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사 마진을 지키는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 듣다 보면 나쁜 얘기만 하고 있어. 사기꾼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야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시간이 길어요. 저도 제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좀 안 좋은 경험을 해가지고 저 스스로 제가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프랜차이즈를 경험을 하는데 너무 좀 안 좋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난 떠나야 돼. 난 프랜차이즈를 떠나자.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7습에 살아야 돼. 여기 너무 3급수 같아. 라고 하고 떠났어요. 떠나서 이제 어딜 갔냐면은 이제 마케팅 하는 데를 갔어요. 뭐 중간에 몇 가지 있지만 마케팅 영업을 하는데 똑같아요. 돈 버는 거 다 똑같아요. 다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다 똑같아요. 저도 홈페이지를 제가 좀 만들 줄 아는데 그런 거예요. 기능 잠깐 만지면 되는 거고 10만 원 받고 만들고 50만 원 받고 만들었어요. 그것도 사람 보고 이 사람 돈 많은데 하면 50만 원 받았고요. 그냥 해주세요. 이러면 그러면 서비스 해드릴게요 하고서 나중에 태클 걸지 마세요. 이런 내 모습이 참 나도 못됐구나 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참 이러면 적응 잘하겠구나. 내가 잘하겠구나.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기는 안 돼요. 사기는 일반적인 구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런 구조를 가지고 본사의 마진을 갖춰놔야 내가 살고 점주를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야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 그치? 좀 사람 거래하는데 뒤에서 돈 먹고 감리비 먹고 좀 그래. 야 우리 먹지 말자.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바람직한데 운영이 안 될 거잖아요. 분명히. 그죠? 받을 돈 못 받는 거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 비용을 규모를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가 있어요. 저희 브랜드를 얘기하기가 찍는 거라 좀 그런데 이제 1억까지 남기는 브랜드도 있어요. 하나 오픈할 때가 아주 사기꾼이죠. 근데 여기는 오픈하면 무조건 1억 넘게 파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설계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그 여기는 창업 비용이요 평당 300 정도 돼요. 이렇게도 해요. 평당 300을 받고요. 직기기물 풀 세팅해줘요. 근데 그렇잖아요. 100평 매장이에요. 평당 300 받으면 말씀드렸듯이 냉장고 해봐야 여기 요만큼만 들어가는데 냉장고 값을 평으로 받아버리잖아요. 아주 녹아나는 거죠. 근데 해요 그거를 사람들이 돈 버는 것 같아서. 근데 또 돈을 벌어요. 네, 돈을 잘 벌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세계가 또 있어요. 또 소자본으로 가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자본으로 가면은 서로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소자본은 1억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 정도의 창업비를 맞춘다 그러면 점포비가 반은 들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싼 데 구해도. 그러면 5천만 원 갖고 해야 되거든요. 점포비 갖고 내가 마진을 취할 수는 없어요. 점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5천 갖고 나도 마진을 넣어야 되고 이 사람도 차려줘야 되는데 너무 박한 거예요. 커피가 보통 그렇죠. 커피가. 그럼 커피는 1,000만 원만 남겨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커피는 뭐 물류 이런 게 있으니까 깔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커피 갖고 2천을 남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커피를 갖고 저기 있는 분. 예, 아무튼 농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가맹점을 더 무의하고 해주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예, 다 했던 얘기인 것 같고요. 자, 마케팅 어떻게 할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케팅이 통상 우리가 이제 이걸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DB 수집하는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점령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내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건 양과 질입니다. 일단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마케팅 전문가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금액은 100만 원 단위 올라가요. 저희 같은 경우 한창 쓸 때 브랜드별로 2천에서 3천을 썼어요. 그때 이제 경성과 크라운 합치면은 거의 한 6, 7천 이상을 썼습니다. 이 창업자를 모집하는 광고비로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DB가 한 1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략. 그러면은 DB가 100개 나왔으면 하나 우리가 뽑는데 60만 원 들은 거예요. 6천 들어가지고 100명 구했으니까 한 사람당 60만 원짜리 사온 거예요. 받아온 거죠. 근데 이게 다 하냐고요. 그죠? 그 중에서 한 10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때려보는 거예요. 그럼 투자 대비, 마케팅비 투자 대비 개설 수익이나 이게 다 봤을 때 한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괜찮느냐. 이렇게 쭉 흐름을 봐줘야 됩니다. DB가 많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진 않아요. DB량이 는다는 거는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영업하고 맞아가는 게 어떤 회사들은 전화가 오면은 현장을 방문해요. 영업사원이. 주소랑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현장을 방문하는 회사가 있고요. 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DB가 오면 갑니다. 무조건 가요. 가서 만나요. 그러면 다 비용이잖아요, 이게. 다 비용.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다 비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DB량을 늘리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DB의 질이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정확한 건 DB의 양과 질이 따라 투자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비슷해요. 예를 들어 질을 올리려면 양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마케팅비가 줄진 않아요. 예, 어차피 그 돈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설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전개 속도와 전략에 따라 해야 되고요. 점포형 창업, 1억 넘는 창업은 사실상 아웃바운드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꼬시는 전략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광고를 했어요. 창업경영신문이라는 곳에서 했었고 나도 사장님이라는 데도 출연을 했었고 여러 가지 채널로 했는데 나도 사장님을 통해서 한 데가 한 군데. 한 팀이 했어요. 네. 그리고 창업경영신문도 한 군데. 여기 들어간 돈이 몇 천만 원 돼요. 그럼 괜히 한 거죠, 저희는. 괜히 한 거죠. 물론 한 군데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잖아요. 기대를 했죠. 네.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초창기에 마케팅비를 500만 쓴다 그래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500이란 돈이. 보통 우리가 직영점이 잘 되면 내 매장 하나 잘 되면은 뭐 한 1000에서 2000, 3000 이렇게 벌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살아오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다 재투자를 하거나 고정적으로 약 500만 원 이상의 돈이 계속 담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00을 썼는데 DB가 안 들어와. DB는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창업을 안 해. 이게 딱 한 달, 두 달만 반복이 돼도 기가 꺾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5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좀 더 프랜차이즈화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아니면 차라리 주위의 지인을 설득을 해가지고 차리게끔 한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데 야 마케팅하면 잘 된대 하고 그냥 꼬라박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러니까 설계가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자, 베스트 컨디션의 창업자는 돈 많은 사람일까요? 말 잘 듣는 사람일까요? 잘 모르는 사람일까요? 브랜드를 뺏어갈 만한 사람일까요? 자, 돈 많은 사람은 좋고요. 너무 좋죠. 말 잘 듣는 사람도 너무 좋아요. 아, 착하고 내 말도 잘 따라주면 너무 좋죠. 잘 모르는 사람도 너무 좋아요. 모르니까 잘 해줄 거 아니에요. 브랜드를 뺏어갈 만한 사람. 야, 선수야. 나보다 더 잘 알아. 해봤대. 많이 해봐. 10년 해봤대. 아, 왠지 저 사람 느낌 안 좋아. 저 사람이 한다 그러는데 저 사람 내 거 뺏을 것 같아. 해줄까요? 말까요? 뭐 판단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라도 하나 나가야죠. 그리고 그 사람 선수면 어쨌든 장사 잘 되게 하겠죠. 예. 무조건 작자 나타나면 해라. 예. 사람이면 해라. 예.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맹비 교육비 할인은 안 남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지구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어쨌든 내가 직영점으로 내 운영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밥벌이를 통해서 수익 구조가 나오고 있다면 사람도 거르고 좀 내 입맛에 맞는 창업자들을 골라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자리에 꽂을 수 있죠. 천천히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좀 특수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좀 절실하게 프랜차이즈 빨리 하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예,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또 오버런 하다 보면은 지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급 줄 돈이 없는데 지금 한다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니야. 돈도 자금도 부족하고 자리도 안 좋고 뭐가 하여튼 안 맞아. 근데 내가 내 월급 줘야 되는데 일단 가맹비 받아?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무조건 계약할 수밖에 없어요. 에이, 그래도 이 사람 잘할 거야. 잘 되게 만들 수 있어. 그래,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되지.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당연히 악순환이 되잖아요. 지구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전개를 할 때 뭐 인큐베이팅을 받는다든지 지수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상담을 받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고 돈을 투자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주머니에서도 내가 더 벌어가야 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예, 이거는 스스로 좀 내 지구력, 내 멘탈, 내 배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꼭 봐야 돼요. 예. 야, 누구네는 뭐 하자마자 뭐 2달 만에 막 10개 됐대. 3달 만에 20개 됐대. 아, 그건 걔 얘기고요. 내가 그럴 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 모르잖아요. 예. 거의 주식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소리 듣고 많이 한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빨리 출점하면 빨리 망할까요? 트렌드가 있잖아요. 빨리 가면 빨리 망해야 한다. 그죠? 보통 잘 되는 집들이 뭐 빨리 망하더라고요. 그죠? 막 줄 서는 집들이 빨리 망하더라고요. 빨리 출점하면 빨리 망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 봤고요. 저희도 그런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빨리 되게 불붙듯이 붙었다가 확 사그러지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 컨셉이에요. 보통 줄 서서 먹는 커피집이라든지 어디 음식점, 파스타집 많잖아요. 줄 서. 그런 데가 생각보다 빨리 망해요. 10년, 20년 가지 않아요. 왜? 자, 손님들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 가게를 가는 게 어떤 맛이라든지 정말 이 가게를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줄 서러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줄이 없어지면 이 가게 별로 망했다. 이 가게 트렌드에서 벗어났다. 이 가게는 이제 더 이상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확 꺾이는 거예요. 왜? 비슷한 가게가 너무 수두룩 빽빽이에요.
예, 너무나 많은 가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나의 경쟁력이 아니라 외부의 경쟁력, 그런 걸로 승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예. 시간을 단축시키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예를 들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화점이 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온대. 물류로. 뭐 한 달에 몇천만 원이 들어온대. 이래서 목표를 세워야. 백화점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백화점을 빨리 가야 돼요. 그럼 백화점 빨리 가려면 어떤 자본을 많이 투하를 해야 되겠죠. 마케팅도 투하를 하고 뭐도 투하를 해야 되죠. 근데 그냥 백화점은 되고 싶은데 그냥 그래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남들도 빨리빨리 했다는데 뭐 크라운오프 한 달에 20개 한다는데 나는 못하겠어? 내게 더 대단한데 내가 더 맛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크라운오프처럼 그냥 똑같이 해보는 게 낫죠. 차라리 욕을 좀 먹더라도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좀 비슷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라도 더 하고 두 개라도 더 하고 그래서 내가 자본이 생기고 배심이 생기면 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존이니까. 베끼라는 건 아니고 예, 저희보다 역전이 더 잘 나갑니다. 베끼실 되면 그걸로 베끼세요. 예. 예. 컨셉과 안 맞는 점주, 점포의 출점은 어떨까? 아까 예를 들어드렸는데 우리는 좀 오피스에 있어야 되는데 주거지에서 하겠대. 아니면 우리는 주거지에 좀 저렴한 데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오피스 비싼 데서 하겠대. 내줄까요? 말까요? 예.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좋지 않죠. 안 내주는 게 당연히 좋은데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예가 있냐면 제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들어요. 지가 진짜 잘났다고 다 바꿔요. 근데 더 잘 돼. 예. 그럼 어떡해요? 아, 역시 사장님, 우리 마음이 통하네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사장님, 최고. 자, 알겠어요. 하고 그걸로 푸는 거예요. 창업자들이 다 부족하고 뭐가 약하지만은 않아요. 물론 퍼센트는 있지만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 희망과 꿈 어떤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능력치를 갖고 있다면은 그래서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라면은 저는 기회를 줘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맨날 발생하는 일이 번화가 매장들이 말을 안 들어요. 쉽게 말해 매출 잘 나오는 매장들은 말을 들어 먹질 않아요. 간판 내리라고도 할 수도 없고 아주 그냥 말을 안 들어 먹어요. 그냥 하여튼 이제 회의할 때는 욕을 하죠. 욕이 나올 정도로 말을 안 들어 먹는데 그래서 해요. 그걸로 돈 버니까요. 어쨌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터뜨리는 것보다 터져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경성주막의 비하인드가 뭐냐면은 이제 성대, 수원 성대가 있어요. 성균관대. 그 앞에서 설해갈매기라는 매장을 저희 대표님께서 하고 계셨어요. 근데 불이 났어요. 매장이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돼가지고 야 근데 계약 기간 남았는데 뭐 할까 하다가 차린 게 경성주막이에요. 근데 건대 이제 메인에 건대 삼거리 메인에 있는 지금 경성주막 하고 계세요. 이분이 하고 싶다고 어떻게 수원까지 알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1호점이 나갔어요.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야, 말 지지리도 안 들어요. 아주 그냥. 지금 한 4년차 됐는데 우리 말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운영을. 그래도 뭐 1억 막 파니까 그 다음 나간 게 홍대, 그 다음 나간 게 방이. 메인만 꽂았죠. 메인으로. 여기서 시너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화가 쪽으로 쫙 퍼지면서 100호점 넘게 쫙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이 번화가 매장들은 다 1억 넘게 팔고 뭐 서로 해피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막 기세 등등하고 아주 그냥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세상 무서운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는 돈 못 내. 야, 나 인테리어 무조건 나 너한테 돈 못 줘. 아, 맘대로 해. 아주 그런 사람들인데 해야 돼요. 그럼 사실 저희는 골칫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되게 고마우신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부딪히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다 운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래 제한. 이제 요거는 좀
거리 제한 갖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는 이제 500m입니다. 그래서 점포와 점포의 500m이기 때문에 합으로 1km의 거리 제한을 저희는 둬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요. 야, 중간중간에 꽂을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야, 이 거리 제한 없으면 안 되냐. 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사치예요. 거리 제한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미 출점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설계하는 입장에서 지금 아직 뭐 이제 몇 호점도 없는데 야, 우리 거리 제한 어떻게 할까? 야, 나중에 있잖아. 이런 데 이렇게 오면은 겹쳐서 우리 못 내줘. 그러니까 거리 제한을 조금 이렇게 줄여보자. 응.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10호점이나 달성하세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예,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얼마든지 되는 거고 2km든 3km든 10km를 잡아줘도 일단 내가 가야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된 거지. 어쨌든 그 거리 제한을 믿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텐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다점포 점주. 매장을 여러 개 하는 점주들이 있다면 좋을까요? 예, 무조건 좋죠. 땡큐죠. 너무 좋아요. 저희는 다점포 점주도 가맹비 다 받습니다. 예, 할인 하나도 안 해줘요. 예, 요거 나오면 안 돼요. 예, 할인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장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한 4개, 5개 정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분들은 또 석군이에요. 하고 팔고 막 이래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것만 또 매입을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한 분이 3개를 운영하다가 3개를 내놨어요. 한 사람이 그걸 또 다 사갔어요. 좀 웃기더라고요. 뭐 돈 많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무조건 좋아요. 그러면 통상 다점포 점주들한테는 혜택을 보통 가맹비 면제 이런 거 줘요. 교육비 면제 이런 거 줘요. 통상. 근데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 구조는 가져가요. 예. 요거는 그때그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뭐 관계성에 따라. 근데 계속 말씀드리듯 본사의 수익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는 안 좋습니다.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갖춰가야 돼요. 왜냐하면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누가 와가지고 야, 누구 깎아줬다는데 나도 깎아줘 이러면 이게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걔는 안 무너뜨리는 게 좋다. 예, 뭐 그렇고요. 예, 끝으로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스크라는 거를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은 리스크는 뭐죠? 위험이잖아요. 위험한 게 리스크죠. 근데 위험이란 단어로는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불확실성. 자, 예를 들어 우리 프로축구 선수단이 있고요. 아마추어 축구 선수단이 있어요. 둘이 붙었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프로축구 선수단이 이기겠죠. 그죠?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얘네가 이길 거니까. 그럼 그건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프로하고 프로가 붙어요. 1등 팀하고 2등 팀이 붙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잘 모르겠죠.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리스크예요. 자, 여기다 하면은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무조건 될 것 같으니까 하지 조금 될 것 같아 될까 말까 이런 데 하지 않잖아요. 내가 확신을 합니다.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하면 망할 것 같아. 그럼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자, 역시 이것도 리스크는 없는 거예요. 그죠? 리스크라는 거는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라는 것은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점주님이 창업을 한다는데 이 자리에다 하면 될까 안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신이 아닌데. 그러면 근데 난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저는 된다고 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하지 말라는 소리 못 하겠고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점주님께서 원하시는 매출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요 정도 매출에서 요 정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장치를 가지고 가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화가 잘 맞아 떨어져서 이 사람이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대화에서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리고 안 한다 그래도 역시
안 한다는 판단은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거든요. 확신이 들면 그냥 하면 되고요.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돼요. 할까 말까 하는 것들은 절대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따져보고 끝까지 그걸 봐가지고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확신 쪽으로 치우치면 하면 되고 안 하기로 확신이 들면 안 하기로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없애야 돼요. 경험을 쌓고 빅데이터를 쌓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사기와 연출입니다. 결국 결과만 놓고 보면 사기꾼이에요. 돈 벌어도 사기꾼이래요. 이놈 점주들은. 욕하면 죄송합니다. 돈을 벌었어요. 분명히. 딱 보면 알아요. 몇천 벌고요. 본인은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바이저들한테. 야, 내가 이번에 차를 바꿨는데 말이야. 야, 내가 집을 샀고 내가 저 옆에다 매장 하나 또 냈잖아. 그래놓고 저한테는 죽겠어요. 다 그래요. 근데 저한테도 그러겠어요. 제가 점주라도 똑같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저한테 사기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똑같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점주를 책임져 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나의 역할과 어떤 기준 안에서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인연을 맺고 가는 거예요. 헤어질 때는 쿨하게 헤어지고 내가 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래 나 욕해라. 미안하다. 하고 헤어지고 또 기회가 있다면 저희 브랜드가 아까 이제 마카오프차라든지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은 그 전에 땡 잡았다를 폐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투자가 없이 저희가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한 열 몇 호 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빨라서 또 다시 또 무너지긴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새 생명을 불어준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사도 뭐 이런 노력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죠? 무조건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것보다는 서로 기회를 만나고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벽을 논해서는 안 돼요. 내가 너무 완벽하다. 우리 브랜드 너무 완벽해. 너무 잘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안 됩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사장님께서 저희 브랜드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예,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같이 열심히 하시죠. 같이 만들어서 사장님 매출 잘 나오게 하고 안 나오시면 저희가 마케팅 지원도 좀 해드리고 잘 좋게 해드릴게요. 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방향이 돼야지. 사장님 저희 거 선택 당연히 하셔야죠. 다른 데들 다 안 좋아요. 저희가 최고입니다. 이런 브리핑 방식은 조금 안 좋다라는 거죠. 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요. 다음에 박지성 사이. 이거는 이제 운이 좀 작용한다는 거예요. 한 명의 박지성이 있기 위해서는 수만 명의 축구 선수들이 그 밑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박지성만 바라보고 왜 박지성이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하냐 이거죠. 수많은 축구 선수의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위험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싸이 같은 경우는 싸이가 예전에 강남스타일로 대박이 난 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싸이가 그렇게 대박을 치려고 그 노래를 만들고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하다 보니 대박이 난 거란 말이에요. 운이 너무 좋았고 기회가 너무 좋았던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크라운오프가 지금 이제 만 3년 정도 돼가지고 지금 300호점을 좀 넘었어요. 저번 달에 넘어갔는데 운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잘한 거 없어요. 크라운오프 별로인 것도 되게 많고 뭐 맛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맛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경성주막은 지금 뭐 패점도 많이 늘어가지고 한 70호점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럼 내가 못한 걸까?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흐름을 보고 기회를 봐야지 어떤 대박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류가 제일 많은 게 이 전제의 오류입니다. 야, 맛은 일단 됐고 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야, 인테리어는 됐고 야, 한 달에 10개 무조건 할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영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 부서가 아무리 많아도 수백 명이 있어도요. 회사가 수백 명 대기업이라도요. 돈 벌어오는 조직은 영업 조직밖에 없어요. 다 돈 쓰는 조직이에요. 저희도 30명이 있으면은 영업 조직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우리 먹여 살리는 거예요. 30명을. 영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업이. 그래서 어떤 조금 비합리적인 게 있고 조금 뭐 사기적인 게 있더라고 해도 영업을 중요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가치를 매겨줄 필요는 있어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은. 근데 좀 사자가 많죠. 이제 영업 쪽이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죠. 영업 쪽은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동산에 대한 걸 좀 많이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대두리 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래도 요즘 많이 없어져가지고 실예로 제 그 창업 양수도 컨설팅 있잖아요. 이게 저는 2층 부동산에 얘기를 하는데 양수도 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자랑거리는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바를 하나 계약을 했는데 권리금 1억에 나온 거 내가 2억에 계약 썼어. 그래서 내가 1억 먹었어. 그래서 사내 1등 해가지고 해외여행도 가고 1억에 퍼센테이지 먹어가지고 몇천 벌고 한 건으로. 그러면 야 진짜 부럽다. 야 너 너무 잘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대화들이 오간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이건 사기죠. 이런 건 사기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예. 1억 권리금 나온 거를 업브리핑 해가지고 친다라는 이런 건 사기죠. 당연히. 이런 건 사기죠. 근데 그런 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업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 뭐 그들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치라고 봅니다. 누가 누굴 도와줘요. 솔직히.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같은 얘기입니다. 예. 지구력 말씀드렸고 그리고 돈이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가장 많이 본 게요. 저도 그런 거예요. 막 창업자하고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어떤 대화들의 다툼이 생길 때는 항상 이 사람이 얼마 냈는지를 봐요. 얼마짜리 점포하는지를 봐요. 이 사람 투자가 좀 들어갔으면요. 사실 좀 세게 밀어붙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먹고 살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 죽겠다고 브랜드를 내쫓지는 못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욕하면서 야 나 니네 거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왜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말이 좋지. 못해요. 그냥 왁구 잡는 거지. 저도 똑같이 해요. 하지 마시라고. 근데 진짜 못하겠냐고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이 사람 안 하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계약을 하면 우리 돈을 버는데 돈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우리는. 그래서 돈을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웃긴 게요. 잘해준 데가 매장 빨리 바꿔요. 번화가 있죠. 가맹비 교육비 하나도 안 받고 인테리어 실비로 다 해주고 대출 알아봐가지고 다 꽂아주고 해서 이 사람 100원도 안 들게 해서 오픈 딱 시켜주잖아요. 그 6개월 뒤에 바꿔요. 간판. 왜? 뽑아먹을 거 뽑아먹고 돈 벌었고 또 요즘 핫한 걸로 딱 또 바꿔요. 네. 쉽죠. 관계가 너무 쉽잖아요. 네. 가맹비를 내고 그래서 우리랑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도 그 사람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뭐 분쟁이 있든지언정 어쨌든 돈으로 맺어진 관계 이런 것들이 오래가고 탄탄합니다. 좋든 싫든. 예, 그래서 사람의 좋고 나쁨은 돈이 우선이 돼야 돼요. 거래니까요. 예, 결과만 있다라는 거예요. 좀 과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미투 브랜드 이런 거를 하면 또 그것도 무조건 대박이 날 거라는 건 없지만 좀 결과적으로 봐서 빨리빨리 매장을 하나 빨리 해 나가면은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기회가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또 다른 또 나아감이 있어요. 근데 딱 앉아가지고 아니면 매장 하나 하면서 이러면 이럴 것 같고 저러면 저럴 것 같고 하면은 아무것도 되는 건 없어요. 별로 좋지 않은 자리라도 정말 아닌 거라도 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이 언니가 좀 이쁜 분인데 화질이 안 좋습니다. 마지막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여름 느낌 내려고 했는데 일단 저는 뭐 주저리 강의가 끝났는데요. 강의 안에 좀 뭔가 좀 세거나 좀 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넘기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PSP F&D는 굉장히 건전한 영업 방식을 갖고 있고 예,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프랜차이즈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영업할 때 사기 안 치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과정은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